남들은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하잖아요. 시댁하고 갈등이 있다 하면 꼭 돈이나 우리 아들 타령하다가 사달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댁은 정말 특이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했기에 당시 저는 큰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결혼기간 내내 어머님이 제일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외롭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혼자 지내신 것도 아니었고 반면에 저희 친정엄마는 홀로 지내오신 상황이었기에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고 대충 넘어갔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결국 남편을 시어머니한테 던져버리고 갈라서게 됐어요. 남편하고는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연애할 때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나이도 딱 결혼할 시기였고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을 서둘렀죠. 남편이랑도 오래 만나보고 시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뒀어야 하는데 너무 결혼을 일찍 한 감이 있네요. 살아보니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아니, 속이 시꺼멓게 썩어 문드러졌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돌이켜보니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던 건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시부모님 둘 다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별로 없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뭔가 차가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먹하고 삭막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저보고 대뜸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니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아들하고 화목하고 잘 살아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원래 좀 말수가 적은 분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근데 결혼 후에도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자꾸만 요즘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자꾸 외로운 생각이 드네. 마음이 허전한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며 외롭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주 찾아뵙길 바라시는 건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남편한테 시댁에 자주 가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연휴 때 찾아가면 오히려 싫어하시고 명절 때도 썩 반기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만 보면 외롭다고 하시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외동이고 친정엄마는 혼자 되신 지 오래돼서 친정에 더 신경 쓰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외롭다고 하니 시댁에 더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가면 반기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외롭다고 하셔서 나중에는 차츰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게 됐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심정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결혼 생활 정리하면서 시어머니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있었죠. 어찌됐든 저랑 남편은 큰 트러블 없이 평범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서로 일하느라 바빴지만 최대한 대화도 많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알콩달콩 잘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한테 뇌출혈이 왔어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긴 했는데 연세가 좀 있으셔도 지병은 없던 분이라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들 당황했어요.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니까 뭐가 뭔지 경황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혼자 구급차 부르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데 우왕좌왕 하셨어요. 다행히 병원에 빨리 이송해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병원에 계속 누워 계셔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거든요.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악화돼서 다들 기다리다가 지쳐갔어요. 시아버지 연세도 있다 보니 회복 속도도 더뎠고 그렇게 2년 정도 누워만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실 때 시어머니나 남편, 시누이 모두 제대로 찾아뵙질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가끔 시간 내서 시아버지 상태를 체크하러 다녀갔거든요. 친정엄마가 시댁에 신경 많이 써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하셔서 그 말만 듣고 일부러 시간을 더 내서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시아버지한테 신경 쓰는 것만큼 시댁 식구들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남보듯 하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시아버지 챙겨드릴 때 주변에서 저 집은 옆 현내며 아들, 딸은 영감님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만 혼자 다녀가네. 요즘에는 며느리가 서로 어른 안 모시려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저런 효부가 없네. 저 어른은 그래도 며느리 하나는 잘 봤네. 며느리 없었으면 누가 저렇게 돌봐줬을까? 라고 하는 말이 은연중에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혼자 있으니 외롭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만 하셨는데 왜 시아버지를 챙겨드리러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외롭다고 하시면서 남편은 등한시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제 속을 드러내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랄 수도 없었고 남편한테 대놓고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해봤자 제가 모르는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묻어뒀죠. 다만 남편은 자식의 도리를 다 했으면 좋겠고 또 은근히 속내를 떠보고 싶어서 일부러 아버님을 뵈러 가자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너무나도 차갑게 대답했죠. 에이, 거기서 알아서 잘해줄 건데 내가 거길 왜 가? 엄마가 가끔 들려본다던데 엄마만 가면 되지.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겠어? 병원비도 매달 장난 아닌데 솔직히 그거 부담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내가 시간 빼면서 병원 가려면 차비며 식비며 에휴, 가끔 병원의 상태 물어보고 엄마한테 소식 듣고 하면 돼. 당신도 힘 빠지게 괜히 가지마. 그 시간에 애나 더 챙겨줘.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 집안은 얼마나 가족 간에 정이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암만 정이 없어도 부모 자식 간의 도리도 안 하는 게 이상했죠.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지려고 했고 시댁이 점점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도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원래 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이라 집에 소홀해서 정이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라고 여기고 넘어갔죠. 저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았고 깊게 생각할 만한 일도 아니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파고들진 않았어요. 어쨌든 남편도 저한테 잘해줬고 시댁 식구들도 일절 터치하는 게 없어서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2년 정도 누워만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찾아온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그만하길 다행이다. 더 누워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차라리 얼른 가시는 게 낫지. 라며 호들갑스럽게 말하는 게 영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거기에 동조하며 안 그래도 저 양반이 나를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만 못했다니까. 이제는 나도 홀가분하게 새 출발하려고. 라며 시아버지의 죽음을 반기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영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못 들은 척 했죠. 어찌됐든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났지 않아 신우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남편도 전혀 몰랐던 건데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신우이가 이혼 소송 중이었더라고요. 제가 남편 보고 아니 어떻게 당신 누나가 이혼하는 걸 여태 몰랐을 수가 있어. 가족 간에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했죠. 남편은 도리어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누나가 알아서 하겠지. 안 그래도 자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지 뭐. 이제 누나랑 엄마랑 같이 살면 적적하지도 않고 좋으시겠네. 라며 남일하듯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신우랑 같이 사는 걸 영 반기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신우이가 이제 엄마랑 산다고 좋아하는 모습만 봐서 두 분이 같이 살면 보기도 좋고 서로 의지도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시어머니가 맨날 외롭다 외롭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으니 신우이랑 아직 어린 조카들이랑 같이 살면
집도 북적북적한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신우이 이삿짐 옮기는 거 도와줄 때부터 시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외롭다고 노래 부르신 분이 왜 그렇게 신우이를 반기지 않는 건지 의아했죠. 처음부터 딸이 오는 걸 반기지 않으셨는데 억지로 같이 산다고 편하게 지낼 수 있네요.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정말 사이좋은 가족끼리 같이 살아도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딸이나 손주들이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으셨던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같이 있으니 집이 조용한 날이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사실 시누이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만 셋이나 줄줄이 낳았고 갓난장이 셋을 데리고 시어머니 댁에 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하셨는데 애 셋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누이는 전업주부라 경제 능력도 없었고 딱히 갈 만한 것도 없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지 않으면 정말 허롤단신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자니 애만 셋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요. 시어머니가 같이 애 봐줘도 시누이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전 남편한테서 양육비만 받고 생활했고 시어머니도 연금이나 시아버지가 모아둔 돈 외에는 딱히 수입이 없어서 애새 키우며 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제가 보는 앞에서 두 분이 싸울 정도였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을 때 둘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보고 야, 내가 이 나이 돼서 애들 기저귀나 갈고 있어야겠냐? 너도 양심이 있으면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한번 들어왔다고 눌러붙으려고 그래?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혼당하는 거야. 라면서 너무 선을 넘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시누이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엄마가 돼서 딸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언제 우리한테 제대로 관심이나 줬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딸하고 손주들 챙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날 쫓아내. 라며 소리 지르고 울더라고요. 애들은 어른들 소리 지르는 거 듣고 울기 시작했고 애 셋이 우니까 동네가 떠나갈 것 같았죠. 집안은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서 어지러웠고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갔어요. 저는 머리 아픈 일에 엮이기 싫어서 남편을 쿡쿡 찔러 빨리 집에 가자고 했죠. 제 앞에서도 대놓고 싸울 정도니까 저희 없을 때는 얼마나 심할지 머릿속에 뻔히 그려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트러블이 심해지자 시어머니는 또 저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특히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셔서 휴대폰에 시어머니 4글자가 뜰 때마다 스트레스였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내가 이 나이에 황혼육아가 웬 말이니? 딸년 얼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다 내가 제명에 살 수 있으려나 몰라. 왜 이렇게 말년에 사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 너희도 힘이 들겠지만 나도 우리 딸도 돈도 없고 애 키우는데 너무 지쳐 그런데 생활비 좀 더 보태주면 안 되겠니? 아범하고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나도 수입도 없고 쟤도 애가 셋이나 되니 일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정말 어렵구나. 라며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닥달하셨어요. 저도 시댁에 가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 차마 외면하지 못했고 남편이랑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더 드리기로 했어요. 친정에도 용돈을 계속 드리던 터라 저희도 쪼달렸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하도 힘들다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더 챙겨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랑 시누이 갈등이 극에 달하던 때 저희도 집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신혼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갔거든요. 애도 점점 커가니까 더 큰 집으로 옮기기는 해야 되는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겨우겨우 대출도 다 갚았는데
또 대출을 내자니 그것도 걱정이었어요. 갈수록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있는데 집을 새로 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전세 사기도 많아서 또 전세를 찾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아예 아파트를 사려니 그것도 금전적으로 부담되었고요. 이래저래 손발이 꽉 묶인 것 같아서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되게 좋아하시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간다고? 그럼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 안 싸도 모시고 살면 너도 편할 거고 둘이 맞벌이 하는데 손주 봐주시면 마음도 놓일 것 같은데 그리고 안 싸돈도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면 외롭지 않겠어? 적적하신데 손주 재롱 보시면 기분도 나고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 아범하고도 잘 상의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자꾸 합가하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땐 시어머니가 이렇게 친정 생각해 주시는 경우가 없으니까 합가라는 말을 먼저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신혼집은 시댁이나 친정이나 전부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합가하더라도 자주 볼 수 있고 친정집이 신혼집보다 더 넓기도 하니 들어가 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자꾸 권고하셨죠. 안 그래도 저도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저 결혼하고 나서 혼자 집에 계신 친정엄마가 늘 마음이 쓰이긴 했어요. 친정엄마도 연세가 적은 편이 아니시니까 혹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마음 졸일 때도 많았죠. 그렇다고 제 욕심 차리자고 남편 불편하게 친정에 자주 갈 수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시댁부터 챙기게 되니까요. 시어머니도 안 모시면서 친정엄마만 챙기기도 눈치 보였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저도 합가하는데 마음이 쏠렸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니 시댁 걱정은 덜 수 있고 눈치도 덜 보였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출퇴근하는데 문제 없지? 지금 이런 말 나올 때 얼른 합가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 집 알아보고 대출 내고 얼마나 힘들어. 친정 들어가서 어른 모시고 살면 보기도 좋고 서로서로 좋지 않냐. 나도 혼자 살아보니 너무 외롭더라. 사돈은 네가 외동딸이라 나이 더 드시면 적적하고 힘드실 거 아니야. 늦기 전에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람이 외로우면 못 살아. 사람은 사람 온기가 있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거든. 요새는 버튼만 누르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휴대폰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 있고 없고 천지 차이더라. 그러니 체면 차리지 말고 사부인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합가하라고 자꾸 권하셨어요. 보통 시부모님 안 모시고 산다며 화내는 집이 많은데 시어머니가 친정부터 생각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고마운 마음이 커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그렇게 친정부터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계속 혼자 계시는 분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누가 이렇게 사돈부터 먼저 생각해 주시겠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죠. 시어머니가 시꺼먼 속내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줄도 모르고 그저 고맙다고만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한테 여보, 어머님이 새로 집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대출도 부담이니까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 당신 불편한 거 알아서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솔직히 집 새로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대출도 받자니 머리 아파서 한번 상의해보는 거야. 많이 불편할 것 같으면 없던 일로 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 아직 엄마한테는 얘기 안 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웃으면서 대번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장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여태 반찬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잘 챙겨주신 거 생각하면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엄마는 누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것도 없잖아. 장모님 모시고 살면 장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원 없이 먹겠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라 그걸 보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남편을 보면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또 없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친정부모님이랑 합가하자고 저한테 말하자마자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 저희 이제부터 장모님하고 같이 살려고요. 저랑 사는 거 불편하지 않으시죠?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고 장모님 덕 좀 보려고 합가하려고 해요. 안 그래도 전세 기간도 다 돼가는데 새로 집 구하기도 힘들고 장모님도 그 넓은 집에서 혼자 계시기 적적하니 저희 세 식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안 불편하게 잘해드릴게요. 라면서 넉살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박서방은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넓어. 사람 다시 봤어. 나도 혼자 있으면 적적한데 우리 할인이 돌봐주고 너희랑 오손도손 잘 살면 좋을 것 같다. 라며 계속 남편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아서 우리 시어머니가 먼저 얘기 꺼내신 거야. 저희도 저렇게 흔쾌히 같이 살자고 할 줄 몰랐는데 잘 됐지 뭐. 안 그래도 애 크면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 우리가 맞벌이라 애 어린이집에 보내도 늘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같이 있으면 든든하고 좋지. 라고 했어요. 신혼집은 위치나 주변 조건이 모두 좋아서 금방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합가할 준비를 서둘렀고 어린이집도 친정집이랑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서 이사를 빨리 해버렸죠. 어차피 옮길 거니까 제일 빠른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센터블로 짐을 다 옮겼어요. 이사한 날 시어머니도 친정집 둘러보러 오셨거든요. 아무래도 아들이 지내게 될 집이니까 신경이 쓰이기도 했을 거고 친정엄마랑 이야기할 것도 있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저희는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이삿 날 들른다고 하셨는데 진짜 오셔서 일을 거들어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짐을 한창 옮길 때 들리시더니 대충 일이 끝나갈 때 짜장면에 탕수육에 군만두 깐풍기까지 이것저것 푸짐하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시어머니한테 얻어먹게 돼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후식으로 먹을 아이스크림에 주스에 시어머님 좋아하시는 걸 사왔죠. 잠깐 근처 마트 갔다 오니 시어머니가 친정집 곳곳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계셨어요. 친정집에 제대로 오신 건 처음이라 구경 삼아 보시는 것 같았죠. 집안에 방이 4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인데 시어머니는 계속 둘러보시면서 방이 정말 넓다는 말을 하셨어요. 이 집은 방이 4개나 되네요. 화장실도 2개라 불편하지 않겠어요. 방이 정말 넓어서 4식구 살기에도 남을 것 같네요. 이 정도 규모면 방이 하나 남겠죠. 사부인은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많이 힘드시죠? 저도 혼자 지내보니 정말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들어가 사니까 적적하지 않고 좋을 것 같네요. 라며 자꾸 호들갑을 떠셨고 또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 덕분에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됐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했죠. 그래서 뭔가 시어머니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땐 태풍에 눈을 지나는 시기였죠. 폭풍전야엔 뭔가 조용하고 편한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때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은 아주 편안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 태도도 조금 이상했고 뭔가 일이 너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된다는 생각에 무의식 중에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그래도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데만 집중해서 제 무의식을 무시해버렸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친정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주말에 시어머니가 친정에 찾아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안 주시고 그냥 오신 거라 조금 놀랐지만 일단 친정엄마는 큰 손님 오셨다며 차랑 다과를 내오셨죠.
근데 시어머니가 대뜸 친정엄마한테 애들하고 같이 지내시니까 적적하진 않으시죠? 혼자 남으면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집이 북적거려서 좋을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사부인 혼자